일본이 네덜란드와 비기자 중국도 놀랐다. 중국 현지 반응은 일본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유럽 강호 네덜란드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 후반 51분 버질 판다이크의 선제골로 먼저 실점했지만 케이토 나카무라가 곧바로 동점골을 터뜨렸다. 이후 다시 리드를 내주며 패배 직전까지 몰렸지만 후반 88분 다이치 가마다가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냈다. 강팀 네덜란드를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점을 가져온 일본의 경기력은 중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경기 직후 중국 포털과 축구 커뮤니티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고 일본 축구를 향한 부러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나타났다. 중국 매체들은 일본의 경기 운영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스포츠 매체는 일본은 이제 월드컵에서 이변을 노리는 팀이 아니라 강팀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팀이 됐다며 네덜란드를 상대로 2번이나 따라붙은 것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른 매체는 일본은 미토마와 엔도라는 핵심 자원이 빠졌음에도 전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며 선수 개인보다 시스템이 강한 팀이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솔직했다.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네덜란드를 상대로 저 정도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대단하다. 특히 2번이나 뒤지고도 포기하지 않은 정신력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월드컵 예선도 통과하지 못하는데 일본은 네덜란드와 비기고 아쉬워한다.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일본 선수들은 실점에도 당황하지 않는다. 감독이 준비한 축구를 계속한다. 이런 부분이 가장 부럽다. 예전에는 일본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같은 팀들과 계속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을 보면 이제는 실력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일본 축구팀의 조직력을 칭찬하는 반응도 많았다. 일본은 스타 선수 한 명이 팀을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니다. 누가 빠져도 비슷한 경기력이 나온다. 그게 진짜 강팀의 조건이다. 미토마가 없으면 공격력이 크게 약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다른 선수들이 역할을 대신했다. 선수 교체가 이뤄져도 팀 컬러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상상도 안 된다. 일본은 모든 선수가 자기 역할을 알고 움직인다. 그래서 상대가 강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특히 많은 중국 팬들은 일본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언급했다. 결국 차이는 유소년이다. 일본은 20년 넘게 어린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키웠다. 지금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중국은 감독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바뀌는데 일본은 오랫동안 같은 철학을 유지했다. 우리는 결과만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과정의 차이다. 일본은 투자한 만큼 성과를 얻고 있다. 일본 축구를 보면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 발전을 선택한 결과다. 반면 네덜란드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솔직히 경기력만 보면 네덜란드가 이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일본도 충분히 승점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네덜란드는 결정력이 부족했다. 일본은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았다. 2번이나 앞서고도 승리를 못 지킨 네덜란드가 더 실망스럽다. 예전 같으면 일본이 실점 후 무너졌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네덜란드가 압박을 받는 느낌이었다. 일본의 정신력을 칭찬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가마다의 동점골 장면을 보면 선수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고 있었다. 그런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일본은 월드컵만 오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강한 팀이 된 것 같다. 독일을 이기고 스페인을 이긴 경험이 선수들에게 남아있는 것 같다. 강팀을 상대해도 두려움이 없어 보였다. 경기 후 일본 선수들의 표정을 보니 만족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네덜란드와 비겼는데도 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게 무서운 부분이다. 중국 축구 현실을 자주 하는 댓글도 많았다. 한국은 체코를 이기고 일본은 네덜란드와 비겼다. 아시아 축구는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만 뒤처지고 있다. 일본 팬들은 16강을 목표하고 우리는 예선을 걱정한다. 언젠가 중국도 저런 경기를 할 수 있을까? 똑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격차가 너무 커졌다. 이제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일본에게 신뢰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다. 하지만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 경기 하나만으로 성공을 말하기는 이르다. 조별리그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네덜란드와 비긴 것은 훌륭하지만 다음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의미가 줄어든다. 일본은 여전히 수비에서 불안한 장면이 있었다. 강팀을 만나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약점이 있는데도 네덜란드와 비겼다는 점이 더 놀랍다. 경기 직후 중국 축구 커뮤니티 분위기를 종합하면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일본이 네덜란드와 비긴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일본이 강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면 이변이나 기적으로 불렸다. 하지만 지금 중국 팬들은 일본을 더 이상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월드컵에서 유럽 강호와 대등하게 경쟁하는 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한 축구 국가, 이미 세계 무대에 적응한 팀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미토마와 엔도 같은 핵심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네덜란드를 상대로 승점을 따냈다는 점에서 중국 팬들은 일본 축구의 선수 육성 시스템과 조직력을 다시 한번 높게 평가했다. 결국 이번 중국 반응의 핵심은 하나다. 네덜란드와의 무승부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이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들어도 더 이상 놀랍지 않은 팀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